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이름을 올린 피란 수도 부산 유적이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습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며 조성한 대형 농그림이 수확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은 1년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바랐습니다. 부산 내 가장 젊은 도시 강서구의 복지 예산이 노인 목욕 이용권 같은 불필요한 곳에 소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은 그 흔적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과 유엔 묘지, 비석마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면서 최종 등재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비석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지었습니다. 소막사마저도 그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당시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픈 흔적을 간직한 부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 9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이어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도 최종 게재됐습니다. 이름을 올린 유산은 서구 임시수도 기념관과 임시수도 정부청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비롯해 남구 유엔묘지와 우암동 소막사 등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유네스코는 등재유산 9개는 전쟁 당시 나라를 통치하고 피란민들의 생활을 지탱시켰던 부산의 임시수도 기능을 훌륭하게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종합적으로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란 수도 부산유산은 세계유산 최종 등록을 위해 앞으로 문화재청의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거쳐 예비심사와 유네스코 현지 실사 등을 마쳐야 합니다. 부산시는 최종 등재를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성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들락날락인데요. 우리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들락날락은 어딜까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이 조성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다대동 다대도서관 2층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인 들락날락으로 꾸며졌습니다. 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화면에 나타나는 미디어 아트 전시관, 숫자놀이 게임존 등 책만 읽었던 도서관과 다른 모습입니다. 기존에 책만 있을 때보다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나서 예전보다 몇 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껏 놀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마련돼 도서관 이용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책 위주로가 해가지고 책을 찾기도 약간 좀 동선도 약간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약간 완전 리모델링 되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책도 찾기 좀 편하고 애들도 왔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고 좀 편하게 앉아서 책을 읽었다 갈 수 있는 좀 밝은 분위기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산시가 우리 동네에 가까운 들락날락 시설 현황과 프로그램 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놀이와 교육을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들락날락은 부산 전역에 29곳이 운영 중이며 올 연말까지 총 49곳에 조성합니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2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집에서 15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방문자가 적은 소규모 들락날락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 있는 콘텐츠 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11월 30일까지 플랫폼 이용자를 상대로
방문 후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봄 청년 농부들이 엑스포 유치를 바라며 대형 농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시기를 맞았는데요. 1년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도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전철 아래 펼쳐진 드넓은 논의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030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부기가 부산을 선택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벼를 캔버스 삼아 그리는 농그림은 벼가 익어갈수록 색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벼의 생육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논그림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유색벼는 종자 보존을 위해 손으로 직접 수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하면 우리가 기계로 수확하는데 우리 이건 종자를 최종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종자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하고 있고, 여기 수확하는 종자들은 백도, 그다음에 황도, 자도 이 세 가지 종류를 우리가 손으로 최종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내년에 종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논그림은 8,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청년 농업인들이 유색벼를 손으로 모내기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농사 짓는 그 차원에 또 앞서가지고 2030이라는 그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뜻에서 이런 로고를 새겨놓고 이래 봤는데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좀 새겨주셔서 좋은 유치가 되길, 그런 성공을 하게끔 기원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그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가꾼 2030 세계 박람회라는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이처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결정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유치 활동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이슈피플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산 엑스포 결전의 날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28일이죠. 마지막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부산이 엑스포 유치의 최적짐을 어떻게 설득할지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다 총력을 다해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대기업 모두 총출동해서 엑스포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공식 심포지엄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심포지엄에 온 사람들 숫자도 BI 대표들 기준으로 할 때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요. 또 그 발표 내용도 그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또 우리 외교부 차관 또 바그나 그 유치 시민 집행위원장 등이 네. 아주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서 부산이 왜 적지인지 또 왜 한국인지가 네. BI 대표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지표 결집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표는 각 나라가 찍기 때문에 그 한 나라 한 나라 저희가 그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왔고 또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파리에 있는 BI 대표들에게는 부산이 최적지라는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본국 교섭과 이 파리 현지 교섭을 병행을 해서 네. 저희를 지지하는 표들은 단단히 단속을 하고 네네. 또 상대를 지지했던 표 가운데 일부 표를 저희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중동 사태가 엑스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는 조금 속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엑스포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별개로 경제 문화 올림픽 성격이 강해서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사우디를 지지했던 표가 우리로 온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거꾸로 만약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이슬람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슬람 국가들이 결속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번 엑스포에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좀 무리다. 네, 네.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고요. 마지막 PT, 5차 PT 네. 준비에 총력을 지금 쏟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 5차 PT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들에 네. 대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북한 재개발 사업 등 부산의 그런 지형도 또 위상을 이제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네. 좀 쏟았지 않습니까? 그 엑스포 유치하고 또 별개로 이런 다른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기원들이 많은데 잘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세종 그 정부도 중앙정부도 분명하게 못을 박은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지방시대 위원회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구상을 발표를 했고 11월 28일까지 그 시장님 일정 중에서 어떻게 좀 전력 질주하실 일정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시장이라기보다는 외교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부산에 굉장히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장관들이나 또 이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찾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11월 초 지나면 저도 이제 유럽으로 가서 네. 그쪽에 BI 대표들을 만나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인사대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전액 구비를 투입해 목욕 이용권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만큼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구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이용권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회당 요금은 6천 원으로 분기별로 6회분에 해당하는 3만 6천 원이 바우처 카드로 지원됩니다. 이곳 가덕도동은 목욕탕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강서구보다 거리나 교통이 더 편리한 진해 용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사실상 진해 용원을 생활권에 두고 있지만 대상 목욕탕은 강서구 13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가려 그래도 시간 1시간을 맞춰야 되고 시간 지나가 삐고 나면 뭐 남은 사람들이 걸음도 시원찮고 그렇다 보니 막 기다려야 되고 앉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받으면 많어 가도 못하는 거 이랍니다. 개인으로 나가면 연세 든 분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용원이 이쪽에 넘어가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일을 보러 가시도 시장을 가시도 용원으로 가시고 저쪽 강서구에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쪽. 버스는 지금 2,000번이 오는데 2,000번이 그 목욕탕 시설 노선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강서군의 70세 이상 인구수는 12,000여 명이지만 목욕 이용권 신청자 수는 5,200여 명으로 44%에 그쳤습니다. 10월 셋째 주 기준 전체 목욕 이용권 사용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목욕탕이 없는 가덕도동이 13%로 최저 사용률을 기록했고 비교적 목욕시설이 밀집한 명지 신도시도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업 시행 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강서구의 부담은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면 내년은 13억 9천만 원, 2027년은 27억 원 수준으로 구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3개월간 바우처 사용이 30%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내 목욕권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4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4억이 예산이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우리 강서에는 어린이들도 많고 또 장애인 학교가 2곳이나 있어가지고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도 설 수도 있고 한데 더 필요한 곳에 서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강서구는 통장협의회와 단체원 회의 등을 통해 목욕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를 통해 정해진 예산을 소진시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택시 등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1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3일 오후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협의회에서 교육청은 부산시에 교육청 신축청사 부지 검토와 아침 체인지 전국 도시 연계 등을 요청했고 부산시는 부산기록원 건립과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폐교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학교체육 예산 지원 등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부산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북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성과 데이터 지표를 만들어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도시 지정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명지 오션시티 한국성급에서 강서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서 아카데미에서는 너도 유튜버가 될 수 있어라는 주제로 김포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 교수이자 구독자 131만 명을 보유한 크리에이터 임다가 강연을 펼칩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강서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부산 도심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곳도 적지 않은데요.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개선된 마을의 실질적인 중심이 되는 마을 공유센터 대부분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시내의 한 마을.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들고 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또 간단한 운동은 물론 쉼터 역할을 하는 쌈지 공원도 조성됐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유센터까지 건립되면서 주민들 간 소통도 늘었습니다. 편리해가지고 주차장하고 또 뭐 공원생이 또 사람들이 또 가서 또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이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마을의 실질적인 구심점이 되는 공유센터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마을 공유센터 곳곳에서는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된 시내의 한 마을에 건립된 공유센터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는 주민 소통 공간과 카페 등이 입주해 있는데 운영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주 수입원은 카페와 빨래방으로 한 달에 250만 원가량 매출이 발생하는데 재료와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도 매출의 90% 이상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월 7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역시 자체적으로 꾸려나갈 수 없어 시와 구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비가 새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참 걱정입니다. 부산 지역 대부분의 센터는 카페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센터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어 당초 계획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대부분은 현재 사라졌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처럼 시설 건립에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을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형식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공유센터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애초에 목적대로 지역의 소규모 공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 또는 시 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외부의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그 시설 공간을 쓸 수 있게끔. 현재 부산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마무리되거나 진행 중인 지역은 26곳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